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열장으로 섭시다 18강 강의 제4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 관한 자아 발전, 거기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저번 중국에 관한 강의에 있어서 랑치 차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 서양 문명에 대해서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제 초기 역할을 한 사람이 랑차치오가 아닌가. 그래서 유럽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랑차치오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동양에 자기들 이제 중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이제 중화 사상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기들이 최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중화 사상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오랑캐고 자기들이 모든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서 이제 궤도가 이렇게 뱅뱅 돈다고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화 사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문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은 나는 그 중화 사상이 굉장히 무섭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곧 죽어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프라이드가 뭐가 있냐면 아우 중화 사상으로 중국이 최고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자꾸 미국하고 너무나 일찍 붙어서 다투고 대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천천히 해도 될 건데 지금부터 무역전쟁이고 뭐 금융전쟁이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여튼 저기 랑체차오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때 그 방문한 게 1919년이니까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셨다고 이분이. 보니까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뭐 기계문명, 대포문화도 많이 발전되고 1차 대전이 끝난 그 시점이니까 신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끝나니까 조금 실망을 했던지 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 문화, 중화 사상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일본같이 이제 서구의 과학 문명은 발전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평화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여하튼 평화회의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때부터서 지금 현재의 유엔의 전신이 뭐냐면 유엔 연맹이라고 그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1차 대전 바로 끝나고 이분이 이제 유럽 저기 공부하는 그 여행한 그 즈음에 국제 연맹이 태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국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과학 문명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서양 문명하고 동양 문명을 화합을 해서 그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제 루신인데요. 이제 그 책을 하나 이제 이제 금년에 나온 책이에요. 재밌더라고요. 금년에 나온 책 중에서 이런 중국의 얼굴이라고 박세범 교수가 만들어낸 책인데, 이분이 이제 아큐에 대해서, 루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동시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임영욱 교수란 분이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루시는 아큐라는 걸 이제 자기가 창작해서 중국의 의식 구조를 비판하고 거기를 이제 개선하는 걸 고민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계몽 소설이죠. 창작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루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김사량이라는 분이 있는데 동경제들을 나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식민지 후기죠. 후기 때 동경제들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천재적인 문학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큐백작이라는 이제 소설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 전부 다 개화 시대에 어떻게 문학적으로 우리나라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김사령 씨가 한 30대인가? 그때 빨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그랬는데 그 의용군에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월북을 했어요. 그 자기 자신이 월북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큐르 그 정전이랄지 루신을 너무나 흠모하고 좋아해서 비슷한 이제 그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큐백작이라고 좀 서로 비교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런 발굴되지 않는 문학가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이제 그분의 이제 후기 작품 중에 태백산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랄지 그런 가난이랄지 민족의 비애랄지 그런 것을 한탄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태백산맥이라고 자기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태백산맥의 베스트셀러가 우리나라 지금 계속 기록을 세우는데, 그분이 그 사람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뭐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만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연결하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 퍼지고 그런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개화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또는 일본에서나 다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에서 볼 수 있는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성패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학자들은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 세 번째 한근기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뭐 그런 이제 걸출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온 때가 이제 한근기였고, 두 번째는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가 이제 처세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아주 걸출한 이제 충신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위증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무리다. 그런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기는 언제냐면은 건영제, 그러니까 청나라의 건영제, 또는 뭐 황제들이 이게 세 황제가 있었잖아요. 강희제, 옹정제, 건영제. 이게 내치를 잘 해가지고 번영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는 서태후라는 이제 여자가 이제 막구 정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 왕의 이제 어머니 뻘이 되는 서태후가 세도 정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정치가 조금 흔들렸는데, 그때 또 마지막으로 신하를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증고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공자, 맹자, 성리학도 잘하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근대적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다가 역부족에서 이제 자꾸 청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가 누구냐면 이용장, 외무 대신,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면하고 끈기 있고 적응을 잘하고 단련하고 인내를 잘하고 수양을 깊이 하고 또 분배의 정치를 잘 펼쳐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의식을 연마하는데 사회적인 공정, 개인적인 도덕, 그런 것을 많이 정치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이 꼭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덕 그 자체가 바로 서양의 책임의식하고 거의 필적하는 그런 사회적인 핵심 가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어 루신이 이제 악기 정전을 저수를 했는데, 그 저수 그 내용물을 보면은 아큐라는 주인공의 머리는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신문화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아가 약하고 굉장히 하층 계급이고, 동네 이제 품팔이로 일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굉장히 자기 반성과 자아 비판도 별로 않고 부정적인 이제 의식 구조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귀신이다. 아큐라는 것이 귀신이라는 뜻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편찬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이제 그 왜곡된 자아 방어 기제를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핑계를 대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이드의 자아와 무의식, 자아 심리학의 그게 이제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서 이제 루시는 자부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서양 문물 정신학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고민한 끝에 이제 그런 이제 주인공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우연히 책을 보니까 아큐 정전도 내가 읽어봤는데, 그 왜곡되고 약한 자아 자부심, 그게 이제 특색이 아큐의 심리 상태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걸 자꾸 자기를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그래서 벗어나고 이제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그게 그러니까 반자라는 말이죠. 자아가 있고 반자. 반자는 예를 들어서 왜곡된 자, 포장된 탈을 쓴 자, 참 자아가 아니죠. 왜곡된 자아죠. 그걸로서 간신히 이제 메꿈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신적 승리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정신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이야기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포장하고 핑계를 많이 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큐의 주인공의 이제 성격이란 말이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한참 후에 지금도 아마 이분은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후이라는 이제 중국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큐의 내용을 보면 6번 정도의 찰나적인 생각의 모멘트가 있었다. 순간이 있었다. 그게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죠. 정신승리법을 예를 들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승리법을 해서 이제 모면하고 그러는 이제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자아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고 포장을 해서 또 이제 자기가 평론을 해놨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마 왕후이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학자가 아닌가,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시진핑은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중국 학자나 교수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주의 해석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이제 하고, 이제 개인 자아로 이제 승부를 걸려고는 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나 그런 모든 이제 안보 그런 태도가 패권주의로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2의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그 미국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에 어느 정도는 통치하는 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중단위로 가면은 개인 자아의식이 발전하지 않고는 문명이나 모든 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 세계 추세나 또는 학문의 흐름이 그것을 이제 반해서 중국이란 큰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사회주의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 가서는 그것 때문에 발전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자아 자부심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 현대에 가까워 가지고 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양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을지 모를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중국 국민성을 너무나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만 같은 데, 홍콩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떠돌아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생각되는데 하여튼 루신 엘프는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루신 큐 그 다음에 후웨이가 이제 해설한 것이 6가지의 순간, 왕후이가 이제 제시했던 6가지 순간, 배가 고파도 고프지 않다고 막 식구의 트림도 하고 이쑤시개를 쓰는 거 신용을 하고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국민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제 문화혁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문화가 발전이 안 됐죠. 그래서 문화혁명 후에 이제 고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추악한 중국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일본 국민성은 조금 특이한 게 많고 중국의 나쁜 의식구조, 추악한 중국인, 추악한 한국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추악한 한국인을 이제 한국병, 한국의 부정적인 의식구조 6가지 그런 것을 내가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나 고양 선생이 추악한 중국인에 대해서 쓴 거나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부정적인 의식구조상 특히 자아 자부심에 관한 한 중국 의식구조나 한국 의식구조나 나쁜 점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 내용 같은 거 보양 선생이 한국병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슷비슷한 것을 다음 강의에 다시 또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